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17일 막 자정을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일 18일이잖아요. 최대 격전의 날입니다. 내일 드디어 이재명이가 결국은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받느냐? 김호수가 받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 주재로 국민의힘에서는요, 비공개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비공개 전략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요, 이번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이 대장동의 비리 실태를 비교적 많이 제보를 받든 아니면 수집을 했던 간에 정보 공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비리 정보를 바로 박수영 의원이에요. 그래서 대장동 의혹의 공세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박수영 의원인데, 이 박 의원을 정무위원회에서 행안위로 전격적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수영 의원은요, 경기도 부지사 출신이라서 이 경기도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정보와 그리고 이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공격 의원으로 가장 적임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김기현 원내대표는 일단 이 이재명 지사가 그야말로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이 책임 있는 몸통인데도 불구하고 최대 치적이다 이러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궤변, 거짓말, 적나라에 나도록 철저하게 따지고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다른 야권의 후보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굉장한 공세를 펴붓고 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배임 행각을 지금 부각시키겠어요. 이건 상습적이다. 이재명 패밀리의 국민 약탈이다. 이거는 내가 맡겠다. 이렇게 결기를 다지고 있고, 홍준표 의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으로 갈 사람이다. 거꾸로 아직은 추측에 불과한 소문을 근거로 해서 윤 총장을 공격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다급한 상황에 몰려있다는 반증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유승민 의원도 이재명이가 바로 부동산 개발 비리에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인데 아직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불법을 했다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고는 있지만 누가 봐도 뻔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대장동 비리 의혹을 설명해가지고 일약 대장동 1타 강사다 이렇게 별명을 얻어서 지금 랭킹 4위로 4위권에 진입한 사람이 바로 원희룡 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이 행안위 국감과 관련해서요,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하는 유튜브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그래서요, 원희룡 지사가 내일 직접 출연하는 라이브 방송에는요, 진중권 교수하고 권경애 변호사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도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그러니까 18일이 아니라 19일 날 새벽 1시까지 방송할 예정이고요. 국민들이 대장동 개발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재명의 50가지 거짓말, 아수라 골든벨, 대장동 모의고사 이런 코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내일은 원희룡 지사가 이 토론하는 시간을 빼놓고 직접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정권 교체는 원희룡이가 하겠다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계기를 좀 모색하려는 그런 선거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아마도 이 원희룡 지사의 이런 강연, 유튜브 방송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집중적으로 뭘 제가 분석해 드리냐면, 지금 변호사 대납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 걸리면 이거는 그냥 속된 말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후보 사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대검에다 고발을 했는데, 대검에서 고발한 것이 중앙지검으로 갔다가 중앙지검에서 어디로 갔다가 또 이걸 말하면 핑퐁 치는 거예요. 수원지검으로 보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과연 수원지검에서 변호사 대납 의혹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안 될 거다.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변호사 대납 의혹,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비를 애매모호하게 이재명이는 그동안에 대응해 왔어요. 변호사 대납 의혹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경선 국면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거를 불을 질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 아주 확고한 해명이 별로 없어요. 두리뭉실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바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라고 하는 시민단체, 이
깨어있는 시민연대장은요, 이런 우리 야권에 속해 있는 시민단체가 아니고 친여단체, 그 중에서도 친문단체에 속했어요. 이 친문단체가 바로 이재명이를 고발했어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서.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사안이 엄중한 것이죠. 이 친문 세력이 누구를 지원해왔습니까?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을 지원해왔어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쪽에 변호사 대납 비용 어떻게 된 거야? 그 초호화 30여 명의 변호인단을 뒀는데 어떻게 돈 재산이 줄은 게 없느냐? 이거는 그러면 무임 변호사,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야말로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재명 캠프 쪽에서 뚜렷하게 명백하게 얼마를 누구한테 줬다. 쫙 명세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렸어요. 별로 해명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게 깨어있는 시민 연대당 친문 단체에서 고발해버린 거예요. 고발.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3억 정도를 냈다. 그래서 재산이 사실상 3억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한 물적 증거로 뭐냐? 녹취록 2개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공개했어요. 이 녹취록. 그래서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겠다라고까지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수원지검으로 넘어갔는데 녹취록이 있으면요. 검찰이 봐주는데도 상당히 이제 묘기를 부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이태영 변호사는 이재명이 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변론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해경궁 김씨와 관련된 변론도 바로 이태영 변호사가 맡았어요. 근데 이 이태영 변호사가 얼마를 받았냐? 3억 수표 플러스 3년 후에 팔 수 있는 CB를 받았다 이거예요. CB. 그래서 이 CB가 그러면 CB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전환사채. 과연 어느 회사에서 이게 발행이 됐느냐? 예. 이거가 이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CB가 어디 거다라고 하는 거, 이 녹취록 23억 받았다는 녹취록을 이 친문 이 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서 검찰에 넘겨주겠다고 밝혔어요. 넘겨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허위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허위 사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이의 주장이 뭐냐면 이낙연 캠프 측에서 시비를 하니까 지난 8월 달에 재판 전후로 명복재산은 1억 3천만 원 그리고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재산은 3억 원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재산 3억 원이 결국은 변호사비로 나갔으니까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연대당이 녹취록을 이러한 허위라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로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는 거예요. 이 이태영 변호사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인데요. 해경궁 김씨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검찰에 보고를 했는데 당시 수원지검에서 이거를 기소 중지 처리했어요. 그러면 왜 기소 중지 처리했겠느냐? 이태영 변호사가요. 마지막에 어디서 일했느냐? 수원지검에서 근무를 하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관 예우를 받아서 기소 중지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이 굉장히 이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없다. 반박문까지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당시에 이거 이태영 전관이 통했구나 이런 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23억 원의 수임료 이 회사가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녹취록을 이제 2개를 냈어요. 가지고 있어요. 이 단체가. 그래서 전환사채가 이 사채인데 이 전환사채는 제가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건을 수임한 것이 2018년도 7월 이후 사건을 수임한 7월 이후에 20억 이상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 발행한 기업은 2018년도 11월 3년 만기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중견기업 C사 정도밖에 없다. 이것이 이 업계의 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태영 변호사는요, 2019년도 12월에 C사 계열사에 사회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변호사 말고서도 C사의 다른 계열사에서도 이지사층 캠프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또 인사 여러 명이 최근까지도 이 자회사에 사회이사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전환사채 돈이 결국은 변호사 비용이 아니냐.
변호사 비용을 이재명이가 낸 게 아니라 이 C사가 대신 내준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지금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태영 변호사는 이러한 보도 당연히 부인하죠. 이 조선일보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노컷뉴스에서 또 이 C사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태영 변호사는 그거 정상적으로 받은 거야. 김수남이도 대장동 고문 변호사 올라간 거 그거 정상적으로 다 받아서 세금 냈다. 똑같이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캠프는 이거야말로 허위사실이다. 만약에 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서 사과하고 또 이 고발을 처리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아직까지 법적 조치를 취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구린내가 나는 거예요. 바로 대납 의혹이 아니라 팩트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이 싸움질 잘하는 사람, 욕설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이 주장이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닐 경우에,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의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벌써 17일, 18일이잖아요. 벌써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안 해. 그러니까 10월 7일 날 고발했으니까요. 열흘이 넘도록 고발 안 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아무리 늦어도 이틀이 지나면 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 그야말로 변호사 대납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그러면 녹취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녹취록에는 이태영 변호사의 지인 A씨하고요. 또 다른 시민단체 대표 B씨, 그리고 이태영 변호사하고 B씨 간에 수임료 액수를 추정할 수 있는 대화가 담겨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태영 변호사의 지인 A씨가 다른 시민단체 대표인 B씨한테 입조심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이 A씨가 이 지사 수임료 대금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변호사가 나한테만 얘기한 건데 그걸 딴 데다 옮기면 안 된다. 주식으로 주는 이재명 씨가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다 특별 케이스로 해달라고 하면 차라리 일을 안 받고 말지 라면서 이 변호사가 이 지사 사건을 맡은 게 문제가 아니고 대금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문제다.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 변호사가 자기는 받은 적 없다고 하면 내가 거짓말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보안을 당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녹취록에는 이 다른 시민단체 대표 B씨가요.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다른 사건 수임료를 상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이 B씨가 이지사 변호사비 25억 원을 먼저 언급하면서 언급하니까 이태영 변호사가 잠깐만 25억이 뭐라고요?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니까 B씨가 있다가 A씨에게 들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니까 이 변호사가 예. 그러면서 다른 사건 착수금은 1억은 받아야 될 거예요. 라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억여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사실인 팩트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는 이 C사가 어떤 사인지, 지금요, 참고적으로 이태영 변호사가 사회이사를 했던 회사는 지금 비비안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아주경제에서 이거는 2021년도 2월 8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비비안에서요, 이태영 변호사가 사회이사를 했는데 임기를 한참이나 남겨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금년 2월 달에 중도 퇴임을 합니다. 그 바람에 이 비비안이 이재명 계열의 주식으로 이재명 계열로 테마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왔는데 이태영이라는 이 변호사가 사회이사가 사임을 해버리니까 주가가 폭락했다. 이것이 당시 아주경제의 보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 비비안이 어느 회사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이 대목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컷뉴스를 쭉 보면요, 핵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S사에서 CB 발행과 관련해 수상한 내부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S사 회장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에서 S사의 전환사채 100억 원을 인수했고 그 페이퍼 컴퍼니는 다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팔아서 현금을 확보했다. 이 페이퍼 컴퍼니에서는 또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대표이사한테 총 70억 원에 가까운 액수를 지급했는데 이 돈의 행방은 불투명하다.
이게 이제 이 기사의 요지예요. 자, 그래서 S사가 100억 원짜리 시비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C사가 전량으로 입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S사하고 C사는요, 같은 주소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 C사가 결국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C사는 시비 전량을 매도한 후에 이상한 자금을 또 유출했다. 이것이 말하자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이 신성식 수원지검 검사장이 누구예요? 신성식인데, 신성식이는 수원지검 검사장 갈 때 윤석열 총장 밑에서 대검의 반부패 형사부장을 했어요. 박은정 법무부의 검찰 담당관, 박은정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 징계할 때 실무를 수행한 사람이 박은정 애완견이에요. 박은정이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성남 지검장으로 영전 발령에 나갔어요. 이 사람의 남편이 신성식 수원지검장이에요. 그러니까 애완견의 한 부부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이 가 있는데, 더군다나 신성식이는 또 누구냐? 지금 신성식이가 바로 송영길 대표의 동문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중삼성으로 지금 얽혀 있어. 그러니 이 전환사채 대비 대납 의혹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컷 뉴스를 보면, 그리고 아까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녹취록 내용을 보면, 신성식이가 만약 이거를 제대로 수사 안 한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영창 가요. 그래서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모르죠.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애완견들은. 그래서 이 노컷 뉴스를 여러분께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요, 지금 언론에서도 속 시원하게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쭉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노컷 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 이거 S사구나. 예. 비비안 연상하시면 되잖아요. 왜냐면 사회이사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갔는데, 이 비비안에서. 그래갖고 이재명이 테마주였는데, 결국 다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주식 가격이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 대납 의혹과 관련된 S사 전환사채 발행 과정, 여기에서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이 CBS의 노컷 뉴스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말이죠, 노컷 뉴스에서 취재한 결과입니다. 이 해당 의혹의 배후에 중견기업 S사가 있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재를 해보니까 S사의 2018년도 시비 발행 과정을 취재하니까 곳곳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속속 포착이 됐다. 먼저 S사가 2018년도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시비는 당시 설립된 지 2개월밖에 안 된 페이퍼 컴퍼니 C사가 모두 사들였다. C사의 대주주는 S사 회장 김모 씨인데다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저축은행 대출로 시비를 매입했다. 회계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기 힘들고 배임에서 자금 세탁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흐름이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CBS 노컷 뉴스가 말이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 여러 취재를 해보니까 C투자회사는 2018년도 11월 S사에 100억 원 전화사채를 인수했다.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잖아요. 그런데 S사에 CB를 인수한 C사는 CB 매입 2개월 전에 설립됐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주소도 S사하고 동일해. 그리고 또한 김모 당시 S사 회장이 C사의 대주주 40%로 이름을 올려요. 그리고 S사 사내이사 박모 씨도 C사의 주요 주주 10%짜리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C사가 사실상 S사의 페이퍼 컴퍼니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대목들이잖아요. 따라서 다시 말하면 S사가 발행한 100억 원어치의 CB를 S사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신생법인이 모두 인수한 셈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C사는 최근까지도 특별한 영화활동이나 매출 없이 주로 차입금을 통해 자금을 운영했고,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올 때마다 S사가 깊숙이 개입해 있었답니다. 특히 C사가 CB 매입을 위해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이율 15% 조건으로 빌리는 과정에서 S사는 자신의 계열사 주식을 해당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까지 했다고 해요. 돈은 C사가 빌렸는데 S사가 대신 보증을 서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회계 전문가들은 S사가 C사 대신 이같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바로 배임에 해당된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CB 발행 목적은 주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기업에 발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 확장 또는 부채 상환 이런 거가 필요할 때 발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러한 본래의 CB 발행 목적과 비교해서 이번 S사의 김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C사를 통해서 S사의 CB를 전량 인수한 거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S사가 CB를 발행한 것은 2018년도 당시 재정 상황상 굳이 신생법인을 통해서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려올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같은 기간 S사의 차입금 내용을 보면 S사는 시중은행에서 3 내지 5% 수준으로도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15%, 5배 정도나 높게 빌린 이유, 뭔가 이상하잖아요. 수상하잖아요. 검은 돈의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금융기관 소속의 한 회계사의 해석을 보면, 신설법인인 C사가 저축은행에서 고리로 빌린 자금으로 S사에 100억 원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은 매우 이상한 거래다. 그래서요, 일각에서는 S사의 이 같은 이상한 CB 발행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자금을 정상적인 기업 자금으로 세탁하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식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꾼 뒤 검은 돈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금융범죄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의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사는 2020년도 2월부터 S사의 100억 원 CB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2023만 5,414주를 확보한 뒤에 순차적으로 매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S사는 이렇게 매각해서 확보한 현금 약 113억 원으로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러한 수상한 내부 거래와 함께 눈여겨볼 점은요, C사가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단기 대여금이라는 거예요. 2020년도 대표이사 단기 대여금이 약 17억 원. 이는 해당 금액만큼 외부로 현금이 유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C사는 이미 사업 초기인 2018년도 다른 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에 52억 7천여만 원의 돈을 대표이사한테 단기 대여한 바 있어요. 그렇다면 대표이사가 빌려간 회사 돈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표이사가 쭉 빌려간 돈이 52억 7천만 원하고 17억을 합치면은 70억 원이잖아요. 이 70억 원이나 빌려간 거예요. 그래서 C사 전자 공시를 보면 일반적인 회사와 다르게 C사는 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데 대표이사에게 이렇게 70억 원의 단기 재험을 준다? 이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정상적인 비용으로 처리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을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일이 있는데, 이 자금이 바로 대표이사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만이 나올 것이다. 예.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요, 이 S사 관계자는 당시 S사의 재무제표가 좋지 않아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 오너였던 김 회장이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개인 자격으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 이후 돈은 이자까지 합해서 모두 갚았고,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오히려 손해를 많이 봤다. 부당한 내부 거래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사가 대표이사에게 수십억 원의 대여금을 지급한 배경과 관련해서는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말을 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 의혹 돈들이 결국 이재명이의 전환사채, 이 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비비안 사회이사 딱 떨어지잖아요. 이태영 변호사하고. 그리고 거기 딱 이 비비안이 이재명 테마주로 딱 분류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초고리 이율로 돈을 빌려가고, 제대로 또 갚았다고 하는데 정말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수사를 해야 알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녹취록이 나왔다. 그리고 이 전환사채 발행 기업은 S사하고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